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 정인태 대표입니다.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로 있고요. 대한민국 신지식인입니다. 네, 국내 외국인이 252만을 돌파했고요. 제외 국민은 750만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정치를 해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보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글로벌 국익정치 연구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정책 연구를 하고 이 정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국민들도 저희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은 좀 추천해 주셔서 한국이 보다 더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유튜브로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180여 개국 이상이 이제 입국 제한이 됐습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제가 이제 주로 베트남, 미국, 뭐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뭐 이런 국가들 대상으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남아 쪽에서는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입국 제한이 되고 제가 2월에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거의 뭐 전사회 격리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무슨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았고요. 난생 처음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전사회 격리라는. 그래서 전사회 격리도 겪고 뭐 식당들이 다 문을 닫고 셧다운이 된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무슨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 가고 싶어도 한국에 못 가는 거죠. 한국에 가면은 14일 격리가 되고 다시 베트남에 돌아오면 또 14일 격리. 그러니까 한 달을 일을 못 하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이제 뭐 비행기 편도 없죠. 전세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도저히 뭐 글로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어,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에서 계속 주장하지만 유턴 기업 지원법을 활성화해야 된다. 한국 기업이 왜 자꾸 해외로 나가느냐.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국내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유턴 기업 지원법 해서 국내로 20%만 들어와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임금 지원뿐만 아니라 세금 혜택. 베트남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할 때 또는 뭐 싱가포르라든지 또는 아일랜드가 해외 기업들을 유치할 때 썼던 방법이 법인세를 낮춰버리는 거죠. 네, 이것처럼 한국도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턴기업 지원법을 활성화시켜서 유턴기업들이 뭐 20%, 30%, 40%, 50% 계속 유턴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임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게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제 국가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면 국민들이 좀 더 많이 깨달을 텐데요. 그러면은 그 방법으로 하나는 저는 지금 지방이 소멸되고 있어요. 그리고 생산 인구가 저하되고 있는데 인건비가 높아서 유지를 못하니까 해외로 자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도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북도에 지금 뭐 인구가 생산 인구가 저하되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유시장 경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서는 어, 최저임금이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폐지가 되는 거예요. 상속세 때문에 주식을 상속시켰을 경우에 많게는 상속세가 60%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를 유지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백년 기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기업, 뭐 200년 기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또 토종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그 자유시장 경제 지역에서는 비밀 계좌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또는 뭐 불법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사법당국과 협조해서 알려줘야 되지만 그 외에는 비밀 계좌를 만들 수 있게끔 해서 금융이 모여들 수 있게끔 해주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턴기업 지원법을 활성화시키고 유턴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유턴기업 유치위원회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유턴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고 인건비 문제가 커지니까 글로벌 인력을 유치해야 됩니다. 글로벌 인력을 유치하는 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원들을 대거 우리가 양성을 해서 한국어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한국에 와서 한국어 교육도 받고 그리고 바로 취업과 연계할 수 있게끔 지금 일본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미국 이런 나라들은 아일랜드도 그렇고요. 보면은 정책적으로 그 나라 와서 어학교육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은 아마 한국의 글로벌 인력을 유치하고 그리고 최저임금을 폐지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 맡겨서 이러한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면은 한국의 내수 경제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죠. 내수 경제가 극대화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한국의 경제가 세계 2위, 지금 조금만 우리가 법 정비만 하면 세계 2위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G2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미국하고 협력하는 부분들. 그래서 한미동맹 그리고 반중국 공산당. 예, 왜냐하면은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발전된 자유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반중국 공산당 이념과 정책을 시행을 해서 우리가 보다 글로벌 사회가 자유시장 경제에 입각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네, 글로벌 국익정치연구소에서 유턴기업 지원법 활성화, 유턴기업 유치, 글로벌 인력 유치를 위하여 최저임금제도 폐지, 그리고 상속세 폐지 등의 정책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정책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계속해서 저도 정책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